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반응이 어떠냐면, 일단 환경단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탄소중립기본법안에서의 주인공은 우리 미래 세대가 아닌 것 같다. 생태계가 아니라 성장과 시장,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매우 많이 쓰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 나라의 주인이냐, 주인공이냐,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기업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아니, 기업이 수출을 못할 정도로 전기 값이 올라가고 산업 생태계가 어려워지면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 그것은 우리의 미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을 텐데 환경계의 주장은 달라요. 종교계에서는 우리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제때와 적절한 양인 것 같아요. 제때와 적절한 양. 2030년까지가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얼만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가 2050년에 우리가 목표한 바를 과연 이룰 수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 2030까지 적절한 양, 발음이 어렵네요. 적절한 양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계에서는. 그때까지 감축을 못하면 2050년 탄소 중립은 사실상 무의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최근에 종교계라고 하면 이제 우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가톨릭을 포함한 종교계가 탄소중립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왔는데, 종교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사실상 산업계의 입장을 너무 많이 반영을 한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종교계 입장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포함한 거예요. 그런 입장을 내면서 탈퇴를 했어요. 그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최근에 이 NDC 조정 논란이 있었는데 NDC가 뭐냐면 N은 국가를 말하는 거고요. 요 D는 줄인다라고 하는 의미의 영어이고 요거는 목표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 국가가 세운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치가 최근에 약간 변동이 생기고 있어요. 어디에서는 너무 높다. 어디에서는 너무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너무 높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산업계일 것이고 특히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산업 분야가 있을 테고 국가가 이것을 낮추려고 하는 목표치가 너무 낮다. 너무 저조하다라고 주장하는 곳은 아마도 환경단체와 종교계일 텐데 이 NDC 목표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 유럽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우리에 비해서 산업 생태계의 탄소 배출 목표치를 낮추는 저감하는데 우리보다 유리해요. 왜냐하면 유럽은 우리보다 노후된 설비도 많고 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제조업으로 성장한 나라이고요. 2018년까지 고밀도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 성장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잘 해보려고 애를 써온 거거든요. 이미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지금 2030년까지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더 발전을 시켜야 될지가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현재 석탄 화력 발전소의 비중이 너무 높은데 또 천연가스 비중으로 바꾼다고 해도 그것도 역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이것을 단시간 내에 에너지원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산업계의 반발도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그 기준점에만 맞추자면 우리는 결국은 국제 기준에 못 따라가니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탄소중립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현재 대통령 자문기관 비슷한 직속기구거든요. 그러면 유럽처럼 진행을 하려면 이게 법적인 힘을 가진 기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에너지부와 같은 정부 부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탄소중립위원회 같은 경우는 산업계에도 강제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 뱉어내지도 못하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지금 이 석탄 발전소가 있잖아요. 이 석탄 발전소가 지금 7개가 새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4년, 2년, 3년, 4년 안에 7개가 새로 가동이 되는데, 얘네들이 뱉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2030년까지 목표한 것의 거의 10% 가까이 돼요. 그러니 없었던 게 지금 10%가 더 생기는 마당에 35%를 줄이려니 얼마나 곤란한 처지입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 자문기구처럼 되어 있는 한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걸 어찌해야 되냐.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거든요. 서해안과 동해안의 삼척의 강릉에 어디죠? 하여튼 울진 부근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어찌해야 할까? 정말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이 중립위원회가 조금 더 강력한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작년에 2050년까지 우리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기본법을 통과를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 왜 못 미치는가를 보니까 혹시 속마음이 어렵다라고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 구조가 에너지를 너무너무 많이 쓰는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 거기에 쓰이는 에너지, 전기가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내뿜는 에너지 발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종교계와 환경단체에서는 2030년까지 목표치를 높여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NDC라고 하는 국가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목표치를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너무 산업계는 야, 그렇게 많이 어떻게 줄여?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산업계의 주장을 탄소중립위원회가 더 많이 대기업 눈치를 본다는 얘기죠. 더 많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반발 속에서 우리 가톨릭은, 종교계는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탈퇴를 한 상황인데, 자, 이제 산업계도 야, 유럽이랑 우리를 1대1로 비교하면 우리도 억울해. 우리가 당장 걔네들처럼 할 수가 없잖아.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막 이런 와중이에요. 자, 이런 와중에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객관적으로 서로를 탓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어려운 기후 위기거든요. 이게 그냥 돈 벌려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문제인데, 그러려면 지금 대통령 직속기구의 형태에서 조금 더 강제력이 있는 부처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최근에 그 NDC라고 하는 한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목표치를 조정하고 있는 와중에 생긴 논란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있느냐, 해왔느냐,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결국은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